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 촬영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법까지 바꿔가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준 그 재판부였기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관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관저에서 나오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후안무치함을 보고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숨겨주려고 합니까?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법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재판부에 묻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엄격하게 지켜지던 원칙들이 윤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무너진다는 비판은 이 장면을 두고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고양이 캣타워가 지금 들어가. 한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에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낸 계약서에는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이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캣타워가 그 캣타워가 맞다면 국가 예산으로 만든 고가의 고양이 놀이기구를 자택으로 가져오는 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혜가 반복되니 반성이 없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오늘 앉았습니다.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알아서 불허해 준 겁니다.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주요 증언과 증거도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까? 먼저 서영주 소장님. 일단 재판부가 공개를 불허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되게 의아해할 겁니다. 그 재판부 담당 판사가 주기현 판사죠. 구속 취소 결정 시와 날을 이상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을 풀어줬는데 재판 과정에서 첫 일정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특혜를 준 부분들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죠. 예. 주기현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일반의 상식과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이거는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다.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런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 이걸 보여준다는 단면에서는 최소한 전체 일정의 공개는 아니더라도 첫 출석 일정 부분은 공개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피고인 윤석열의 오늘의 82분 진술,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헌재 결정문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당신은 이게 통치행위가 아니라 내란행위로서 파면합니다 라는 결정문인데 그걸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불복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82분 동안 확증적 내란행위의 어떤 확인범,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냥 확신범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저는 매번 얘기를 했으나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이 피고인은 확증적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치료 방법으로는 격리를 통해서 치료 감호가 필요한 상태다.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된다 해도 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용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그러니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지난번 탄핵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탄핵하고는 틀리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서부지검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안전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나올 때 지난 금요일에요?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또 많은 지지자들이 그때 장소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뭐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만에 하나라도 법원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저는 그거는 적절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 그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 권리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그 법원의 의견도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내란 속의 윤석열은 참으로 뻔뻔하고 미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이 아니라 내란 몰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요 증거와 증언도 모두 부인을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파면한 5가지 사유, 이것도 모두 부인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장을 하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같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꾸죠. 그런데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참으로 뻔뻔하고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몇 시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에 공룡 모양의 물총을 가지고 들어간 범죄 행위가 있었죠. 실패한 은행 강도가 물총 갖고 들어가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돈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은행 강도가 귀여운 은행 강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론 전략도 무지 뻔뻔하고 미련하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인들이 오늘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뭔가를 얘기를 진술하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 불러라.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판사는 그 주장이 맞다. 앞으로 변호인들은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 피고인으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정정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몹시 불쾌합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네, 뭐 일견 이해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인정해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최고 4형까지 떨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요거를 당연히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요, 너무나 많은 증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예를 드셨는데 지금 나오는 변명들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짧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은행 강도요. 그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분 동안 했어요. 2분. 은행 강도 2분 동안 했는데 이 사람 그럼 무죄였을까요? 아니에요. 구속 수사 받고 지금 송치돼 있습니다. 판결 받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요. 또 실탄 없었다. 물총 가지고 해도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들 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뭐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말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차례차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 지기현 판사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피고인 윤석열의 첫마디였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윤석열
피고인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피고인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무려 42분간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주장하면서 직접 모두 진술을 했는데 12.12, 5.18과 비교해서도 공소장이 너무 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전두환 씨 사건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26년 검사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충분히 12.12와 5.18에 대한 결정문들을 잘 알고 있다. 이걸 전제로 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공소의 내용 자체가 이게 내란죄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바꿔 말하면 본인이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결정문을 읽고 법전을 살펴보고 법리를 살펴봤을 때 본인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말까지는 하기 싫으나 왜 구술을 했는지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김용현 씨도 당시에 헌재에 나와서 이 진술을 할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법전을 들고 있으면서 법적인 검토를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검토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날 형사재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본인은 다 봤더니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란 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김성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걸 인정하는 순간 아무리 반성과 또 어떤 그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재판부에 보인다 하더라도 최하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전략으로 가겠다는 어떤 그 변호인단과 윤석열 피고인 측의 어떤 전략 같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저는 주장을 한다면 최고형인 사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미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파면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야. 그래서 당신은 파면이야. 이건 뭐냐면 내란 죄를 내란 행위로 바꿔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형사재판도 내란죄라는 부분이 내란 행위의 여러 가지의 구성 요건을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결정 자체가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봤을 때는 본인이 최소한 사형을 피하려면 저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저번에 전한길 씨를 만나서 내가 죽어도 감옥에 가더라도 국민이 걱정이다 라는 어떤 각오로 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재판의 쟁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쟁점과 거의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특히 위법성을 보겠죠. 형사재판이니까.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가 폭동에 해당되는 것인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들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 기록이 4만 쪽 정도 된다고 해요. 꽤 오래 걸리겠죠,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금 그 검찰에서 채택 주장한 증인만 5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검찰 측 증인만 500명이요.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증인이 148명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21년 말에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도 1심이 안 끝났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재판 지연이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그것만 단순히 숫자 비교만 해도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올해 내에 끝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1심만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왔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첫 재판에서 얘기했던 이 쏟아냈던 말들은 사실 그닥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하고 이거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동일하는데 그때도 나왔던 그 평가는 뭐였냐면은 이게 헌재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이 헌재에서의 그 어떤 그 변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사유보다는 이 그
형사 재판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나왔던 얘기가 마음엔 안 들 수는 있지만 이미 벌써 얘기한 거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헌재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이다. 특별하게 볼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1심에서 1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증인도 검찰 채택 주장이 500명이 넘고 또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내부 촬영 불허된 거 다뤘었는데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국민 알 권리 혹은 이걸 역사적으로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세요? 지하주차장으로 동선을 뺀 거는 안전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 인권 보호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불허한 것, 이건 안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윤을 위한 건지 지를 위한 건지 지를이 누구죠? 지기현 판사를 예. 위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지기현 판사도 지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같은 중대범죄자가 다시 관저에 들어가고 다시 사저로 옮기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형,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범죄자가 어떻게 구치소 바깥을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지기현 판사가 공이 지대했죠. 심우정 검찰 쪽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된 네. 합법적인 탈옥이 된 것도 있지만 따라서 지기현 판사도 이미지를 보면 예전에 인사 프로필 같은 사진, 옛 사진 정도만 공개가 됐지 얼굴이 동영상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지기현 판사 자신도 나가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 원치 않는다. 예.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런 사익이 좀 더 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법정 내부가 촬영이 되면 당연히 판사도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김성열 위원님. 네. 다음 공판 기일에는 촬영을 또 허가할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열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에도 이거를 허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특히 직접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재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구속 취소죠. 예, 모든 법조인이 정말 깜짝 놀란 유례에도 없던 구속 취소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그렇고 오늘 보면 출석도 비공개, 촬영도 비공개. 근데 사실 촬영의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유명인이 오거나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요. 최소한 스케치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정도는 촬영을 허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빠지든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해줬다는 거죠. 이건 전례에 비춰서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같은 전직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결국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건 결국 의도가 어땠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알아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인데 너무 늦게 제출이 됐다.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서 기각했다. 추후 재신청 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아마 언론사가 또 재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저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변명 같아요. 이게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언론사의 촬영의 요청이 늦든 아니면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을 만한 여건이 아니든
언제부터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했죠? 이 재판은 공개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 돌이켜보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희대의 본인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과 독단성을 가지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왜 이 첫 공판에 대한 지하주차장 허가, 그다음에 이 재판 촬영에 대한 비공개 결정,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좀 타의성이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달라서 주기현 판사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윤석열 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낳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보충해드리면 그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놨던 변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구해보려고 했다.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논리 전개가 좀 비슷하다 이 말씀이네요. 지난 금요일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한남동 관저 나갈 때 그 모습을 우리 이 네 분과는 얘기를 다 자세히 못했으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뭐 윤 어게인도 외치고 MKGA Make Korea Great Again 막가라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가, 마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거기에 큰 의미를 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어게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재출마냐, 대통령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냐.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헌재법상 헌재법 54조에 의해서 공무원을 5년 동안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재출마를 염두한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막가는 아마 그 트럼프 예. 그 마가를 이제 따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뭐 지지하는 세력들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뭐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왔던 얘기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전 이해가 되는 게 12월 3일 평온한 그 시간에 비상계엄을 국민경고성 계몽령으로 이렇게 실시한 정신세계라면 저는 이 관저 퇴거하는 모양새가 거의 이해가 됩니다. 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최소한 내란 행위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에요. 본인의 마음에는 이게 불복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이라는 직을 본인 말대로 5년 하나 3년 하나 상관이 없었을지언정 최소한 부끄러움, 염치라는 게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고개를 숙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자료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트럼프 행세를 하려고 지금 거의 그런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개선 장군 아니야? 라고 제가 비판했는데 제 말이 맞았더라고요. 예. 아크로비스타 가서 주민들한테 다 이기고 왔습니다. 개선 장군이 뭡니까? 다 이기고 온 게 개선 장군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여전히 확신범, 확정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관제에서의 태그 모습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염치도 없이 저럴 수 있지 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다 예. 이기고 왔다. 5년이나 3년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여러 그 이사 물품으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캣타워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했는데 500만 원짜리 고양이 시설 아니냐. 왜냐하면 이전에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를 보면 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저 500만 원짜리를 관저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사저로 갖고 간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수천만 원짜리 편백욕조, 우리가 히노키탕이라고 하죠. 편백욕조를 설치했다는 정황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번에 옮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나 올해 이제 쭉 설명들이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관저가 많이 초라하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나오는 물품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성 보도도 있습니다. 캣타워 전문가이신 제가요? 캣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캣은 좋아하지만 타워는 없습니다. 타워는 아니고 캣 전문가이신 저는 정보위원님. 정진석 비서실장이 얼마나 화려한 집에 살길래 저런 대통령 관저에 가서 초라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짜리 캣타워라고 해서 저는 뭐 금태를 둘렀다든가 했는데 영상 나온 거 보면 되게 소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중간에 누가 장난쳤다.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21g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무자격 업체였고 김건희 씨와 과거에 인연이 있던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캣타워 500만 원, 그 다음에 고양이 먹는 밥그릇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알차게 빼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들은 그 공공의 것은 나의 것, 자신들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공무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내 거야. 세금은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관저에다가 히노키탕 수천만 원짜리 만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상 그대로 돈 쓰지 않았고 이게 다시 갔다가 어디로 다시 언젠가 오기로 돼 있다. 예.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예. 물론 저 캣타워가 그 캣타워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 그 부분은 예. 그 약간 이제 그런 의혹을 야당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봐도 저 캣타워가 500만 원짜리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전 캣타워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그럴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저 21g으로부터 돈을 나중에 받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약간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건 우리가 좀 언론인으로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캣타워를 만약에 진짜 500만 원짜리라고 치고 500만 원짜리인데 그냥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내어졌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들어갔던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통령 시절에 입양했던 반려묘도 많고 반려견도 많잖아요. 사실 걔네들도 데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에 대한 그러면 대안이 있었는지 그런 예.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열 의원 발언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예, 저거 보면서 저는 참 그들이 사는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과 좀 다르구나 하는 위화감을 좀 느낍니다. 캣타워 500만 원, 거기에 뭐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욕조가 2천만 원. 아,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산다고만 하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주식해서 돈 버실 수도 있고 고속도로 놓아가지고 돈 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세금으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청와대를 옮기면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저렇게 관저에다가 뭐 집어넣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멀쩡하게 청와대에만 있었으면은 관저로 옮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집무비용 이전하면서 비용이 한 600억 들었다고 그때 들었어요. 거기에 영빈관도 청와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가지고 만드느라 그것도 한 800억 들었다고 그랬죠. 확인된 것만 한 1,700억 정도의 예산 낭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렇게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욕조 저런 것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국민 세금을 뭘로 하는 겁니까? 예? 금준, 미주, 천인율이라고 그랬어요. 황금 술잔에 들어있는 술은요. 천인의 백성들의 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파를 떠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정신 차리고 진짜 저렇게들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